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카드를 보면 새벽에는 좀 설레다가 낮에 좀 불안했다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말만 좀 많고 확신이 없었던 그런 관계처럼 보이긴 하시고 만남보다는 좀 연락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부엉이라는 카드가 말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얼굴 보고 데이트하고 그런 것보다 톡이나 통화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좀 있었던 사이였을 수 있고 티키타카가 잘 될 때는 우리 정말 잘 맞는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화가 끊이지 않고 즐거웠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흐름이 진득하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산만하다던가 연락을 짧게 연락하다가 갑자기 끊어졌다가 새벽에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다음날이면 이상하게 좀 어색해하는 그런 식의 어떤 냉기랑 온기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설렌다거나 그런 감정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감정도 컸겠다라고 보여요.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어떤 현실 타임? 이런 것들이 조금 수시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리고 둘만의 확신이 살짝 부족해 보여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귀가 얇은 느낌. 그 정도로 뭔가 귀가 얇다는 건 사실 두 분의 기반이 좀 마련이 많이 안 됐나 싶기는 하거든요. 이 레노먼드의 부엉이 카드는 소문이라던가 주변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의 말이나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 이런 식의 어떤 소문 아니면 두 분 사이 뭐 SNS 글 하나 뭐 이런 것들 프로필 뮤직 막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해가 생겨도 바로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그러다가 서운함만 쌓이고 이랬을 수 있거든요. 이 카드는 땅을 의미해요. 땅이기도 하고 뭔가 포용해주는 어머니 카드인데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카드예요. 두 분 다 그러셨던 아니면 한 분이 그러셨던 좀 수동적인 모습이 있고 마음은 있는데 내가 밀어붙였을 때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 사람이 뭐든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처분을 내가 기다려야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셨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관계에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 많이 드시고 썸인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뭔가 두 분이 관계가 진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게 뭔가 탐색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거 아마 장기 연애 하셨던 분들이 끝 무렵에 좀 그러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탐색전이 좀 길어졌던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 저 사람은 나에게 확신이 없구나. 이런 식의 어떤 허탈한 느낌이 많이 들고 힘이 빠져버린 모습이 있어요. 두 분이 눈이 멀어서 완전히 다 팽개치고 뭐 그런 어떤 불같은 느낌보다는 두 분이 뭐 각자의 삶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흔들렸을 때 싸우고서라도 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연애할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숨어버리는 선택을 하셨을 수 있어요. 사실은 차분하게 두 분 관계를 잘 쌓아가시면 좋은 궁합이었는데 간 보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한 분은 좀 결정을 잘 안 내리고 한 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조심스럽고 해서 결정을 안 내린다거나 한 분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자꾸 포용해주고 맞춰주고 이러셨다거나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타이밍을 조금 놓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운 느낌이나 뭐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가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좀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 서로 눈치 보다가 연락텀이 길어졌다거나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 뭔가 자극을 서로 안 하려고 했던 느낌이 있어요. 사실 상대방 분이 약간 평화주의자신가? 라는 느낌도 있고 갈등을 싫어하시나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좀 조용한 느낌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 분께서 두 분의 관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이 관계가 나름대로 본인이 주도했었던 관계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섹슈얼한 매력 같은 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기도 나름대로 감정에 몰입했던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그랬을 때도 내가 뭔가 이 관계에서 망친 포인트가 있다거나 하더라도 겉에서는 아니 나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내 입지를 지키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신념 지키려고 어쩔 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당당한 척한다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러실 수 있어 보여요. 속으로는 그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서 얘기를 좀 해볼 걸. 내가 좀 자존심이 이런 부분에서 상했는데 그런 거 좀 이야기해 볼 걸.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뒤늦은 후회 같은 건 있으셨고, 관계가 끝나게 된 거는 두렵기도 하지만, 자기가 뭔가 약해 보인다거나 무시당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시는 성격이기 때문에 더 자기는 확고한 척 연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현실적으로도 사실 사장이라거나 팀장이라거나 매니저라거나 아니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다거나 실제로 일이 바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없이도 나 굉장히 잘 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바쁘기도 한 것도 맞지만 일부러 더 바쁜 척 한다거나 내가 잘 사는 척하고 허세 부리고 그러시는 면도 좀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하려고 이분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속마음에 여러분들 생각만 가득하시고 우리가 뭔가 좋았을 때 기억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도 붙잡고 계시는 것도 있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좀 염탐한다거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이분에게는 이 관계가 사실은 이분 성향일 수도 있는데 좋으면 끝까지 가고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싶으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 관계를 끝내야 되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계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화가 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화가 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거리라는 후회를 지금에 와서 하고 계시는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속마음에서 얘기할 걸 했었던 게 있었다라고 보이시고 상대방 분께서 우리가 뭘 얻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이분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안타까운데 본인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버려졌다. 이런 식의 서운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께서 힘들 때 돌아봐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해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따뜻한 감정 그런 것보다는 내가 허전했던 기억, 쓸쓸하고 뭔가 혼자 남겨졌다는 기억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이 이런 상황이 과거에 좀 있었다거나 가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연애에서 그런 걸 느꼈다거나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내가 뭔가 버려졌다는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좀 자극이 된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컸다고 보입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싶었는데 돈이든 시간이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지심 같은 것도 깔려 계시고 이 관계가 나 혼자 뭔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분이 지치신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라던가 결점이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세요. 자기 세계가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분에게 다가가려고 한다거나 이분을 뭔가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스스로 방어막을 친다거나 밀쳐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멀어졌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속마음 어떻게 짐작하고 계신지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고 아직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다라고 이상하게 짐작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감수성에 좀 젖어 있을 것 같고 프로필 뮤직을 자주 바꾼다거나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꾼다거나 아니면 SNS에 이상하게 나 보라는 듯이 뭔가 올린다거나 그런 것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서 아마 이 일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성을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다.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외모라던가 어떤 조건이나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착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것들을 비교군으로 해서 그 기준점을 나로 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짐작하고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기가 여러분들을 거절했다거나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소심해져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속으로만 뭔가 끙끙 앓고 재회나 어떤 만남이나 연락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짐작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마음에 남을 사람, 아니면 놓쳐서 좀 아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기억되고 있을 거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요동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싶다거나 지금에 와서,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를 챙겨주고 싶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지금 좀 짐작하고 계세요. 상대방 분 마음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분은 사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일상에서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스스로가 했었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좀 찝찝해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합리화했다가 자책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상태시고, 그래서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다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맞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이별 방식에서 조금 너무 비겁하게 행동을 하셨다거나, 연락하는 태도가 건강하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홧김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험담을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께서 뭔가 선 넘는 행동을 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세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본인께서 하셨던 행동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체면이 구겨진 것 같고, 그때 왜 그랬나 싶고, 내가 너무했나 싶고, 이런 기억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계시는 그런 상태로 보이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클 7번 카드는 완전히 반성만 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여러분들도 나를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은 그 상황에선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이분의 마음 상태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본인께서 하셨던 어떤 과했던 행동들, 선을 넘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불킥하고 계신다거나 마음 한쪽이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하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이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애정은 남아있는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운명 앞에서 무기력하게 등을 돌린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난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가는 내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나의 기반,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끝난 일처럼 구신다거나 아니면 관심 없는 척 하신다거나 그렇게 연기를 하고 계시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계시지만 속에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셨다고 보여요. 오히려 감정이 불편해서 억지로 여러분들을 피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 분께서 아까부터 약간 평화주의자신가? 라는 느낌이 들고 이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는 감정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피한다거나 갈등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갈등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 컵 8번 카드는 서운함이 키워드로 있어요. 이분이 혼자 마음을 키워오다가 여러분들에게 지쳐버리셨다거나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 잡아주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들을 한번 거절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좀 잡아주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어떤 실망감,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감정을 좀 비워내려고 노력 중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신데 진짜 속마음 어떠신지 볼게요. 이분이 겉으로 뭔가 냉담해 보였다거나 차가워 보였다거나 그랬다면 속마음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굉장히 크시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시다는 게 보여요.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없이 좋았다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못했었던 게 생각나고 아니면 본인께서 이불발차기 할 정도의 일들이 좀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비겁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올 때 극단적으로 아파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 깊게 빠져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도 깊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괜찮은 분이라서 선택지가 많을 거고 다른 이성들도 좀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택권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시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여러분들이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 체면, 내가 별거 아니라는 어떤 모습, 초라한 모습, 그런 것들을 들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분이 먼저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본인의 어떤 못난 모습을 들키고 그게 확인 사살될까봐 무서워서 숨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컵 에이스 카드가 평화주의자,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특히 MBTI F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속으로 여러분들과 싸우기 싫고 다시 만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진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싶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고 그러신데 괜히 내가 부족해서 조금 까일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분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께서 그러면 지금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볼게요.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사이의 상황을 좀 피해서 거리 두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 내가 나서서 득볼 거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거나 합리화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다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초라해지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나 아니어도 선택지가 많을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책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좀 괜히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져갔다가 이분이 평화주의자신데 갈등이 생기는 거 이런 부분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리 두기를 선택한다고 해도 마음속은 복잡하세요. 겉으로는 내가 조용히 거리 둬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안쓰러워서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없어서 공허하고 우울하고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이런 식의 어떤 미안한 죄책감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고집불통 같은 면도 있으셔서 욱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체면 따지시느라고 일부러 방어적으로 굴고 싶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 계세요. 결국에 이분은 마음이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마음은 그러신데 결심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상대방 분 결심은 냉정하게 말해서 본인께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감정을 안 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갈팡질팡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라는 걸 해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당장 본인의 어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세요.
이 카드, 완즈 4번 카드는 안정감, 평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화가 자기 혼자만의 평화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한다거나 책임진다거나 당장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편하고 즐거운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내 감정을 표현할 만한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회피하고 계시고 이 카드가 축제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한 번씩 느끼는 해방감, 이런 것들을 즐기기로 당분간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 막연한 생각은 하세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언젠가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주변 시선을 좀 의식한다거나 이분도 제가 아까 봤을 때도 관계가 좀 흔들리는 게 두 분 사이에 말이 보였는데 그게 주변의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변 시선을 의식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안정이나 평화로움이나 그런 게 깨지고 갈등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싫기 때문에 결정을 계속 미루고 타이밍만 보겠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내 사이에 관계에서 단점이 보이면 언제든지 발 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냥 선 안 넘고 지금의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 이게 이분의 결심으로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결심 변하실지 볼게요. 지금은 회피하고 미루고 계시지만 조만간 이분의 태도는 전차 카드처럼 급발진하듯이 충동적으로 변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동안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 같은 게 있다면 그게 터져나오면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직진한다거나 돌진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뭐 후회하시는 면이 있다거나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볼 거리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 이상형이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후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다. 보호 본능이 막 올라오실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불도저처럼 여러분 편이 되려고 하고 확신을 차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건 이 전차카드 에너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실 걸로 보입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갑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관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잠수 탄다거나 본인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 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려서 잠수 탔을 때 되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이런 식의 당혹감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결심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봤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직진했다가 자기 혼자 빠졌다가 직진했다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급발진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뉴페온이나 이런 것들 좀 점쳐볼게요. 지금 당장 감정이 폭발해서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는 흐름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 카드는 솥단지, 가마솥 이런 데에서 재료를 넣고 푹 고는 카드거든요. 근데 밥솥보다 가마솥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제대로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모습을 갖추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애매하게 여러분들 찔러봤다가 내가 괜히 거절당하고 우리 관계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게 죽기보다 싫다고 하시고 본인의 어떤 일적인 부분, 돈이나 마음적인 여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연락할 만한 명확한 명분, 생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해줄 물건이 있다거나 공적으로 두 분 사이에 어떤 용건이 생긴다거나 이런 확실한 명분이 생길 때를 이분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감성적인 멘트로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는 것보다는 용건을 가지고 물어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물꼬를 트실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연락이 없는 게 마음이 식은 것보다는 좀 뜸을 들이고 있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두 분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가까우면 5일에서 8일, 그리고 시기가 좀 걸리면 5주에서 8주,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요일로 따지면은 목요일 정도에 좀 흐름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분께서 급발진하듯이 방향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재회운은 사실은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담는다 이런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만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안 맞았던 거, 그리고 싸웠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갈아엎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관계를 정의하고 규칙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내가 관계를 가져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따지고 싶은 게 있었다. 따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족을 못했던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안 맞았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솥단지 안에 음식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면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이분에게 확실한 어떤 대답, 확정적인 대답,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신다거나, 압박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가시면 상대방 분이 조금, 마음이 영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하게 두 분이 뜸을 들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서로 편안하게 템포 맞춰서 가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기 5일에서 8일, 늦으면 5주에서 8주까지 특히 목요일에 흐름 잘 가져가 보시면 제외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애운에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릇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에 맞는 사람 만나셔야 되고 퀄리티가 사실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요. 유폐적으로 봤을 때. 가볍게 여러분들 그냥 찔러보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뭐 체면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인연이 닿을 수 있어요. 이런 인연이 뭔가 내가 헌팅을 한다.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 가볍게 만난다. 그냥 할 일 없는데 만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외롭다고 아무나 받아준다거나 그러면 그릇이 좀 벽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높게 잡고 가시면 좋고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만약에 연락이 안 오신다면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셨다거나 현실적으로 여유를 못 찾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어떤 공부 모임, 스터디,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고, 연락만 상대가 오고 나에게 흐지부지하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간만 보고 다시 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해 한다거나, 괜히 길게 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짧고 쿨하게 그리고 간 보고 왔을 때 잡는 것도 좋지만 인상을 좋게 남기시는 게 후에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 분이 안 달란다고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건 재회로 이어지려면 합의 잘 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 분이 서운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나 싸움이나 없게 가시면 그래도 애매하게 가는 거 막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그래도 나무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좀 깊게 내린 건 있는데 그 뿌리가 좀 무거워서 못 견디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가벼운 인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불장난도 아니시고 그래도 서로에게 좀 스며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 알고 지내셨던 기간이 기셨다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다거나 친구에서 연인이 됐다거나 어쨌든 서로가 좀 편안한 느낌, 신뢰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무라는 게 자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햇볕도 잘 들고. 관계가 감정 깊이는 좀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속도가 두 분이 느리시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은 느낌 아닐까 이런 게 있거든요. 두 분을 둘러싼 상황이 좀 버거웠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돈이 달아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 쪽이나 뭐 여러분들 쪽이나 이 관계 깊이라던가 현실적인 어떤 둘러싸고 있는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
좀 힘드셨나 싶기는 해요. 감당하기 힘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상황 핑계 대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멀어진다거나 이게 상대방뿐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뽑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두 분 사이에서는 미련이라던가 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한 분이 좀 숨어버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통이 좀 꽉 막혀있는 느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지한 관계였는데 한 분이 조금 비겁하고 좀 애매했다. 그런 게 보이시고 그럼 상대방분 이 관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 황제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끌고 가야 되는 관계였다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멋대로 해야 됐던 관계였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싫어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연애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연애 방식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이제 못 벗어나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걸 굉장히 못 견디시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좀 내가 겉에서는 무뚝뚝하다거나 티를 안 냈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속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자기의 마음, 안절부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키는 게 자존심 상해서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계시고 본인이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눈치를 보고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수동적인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티를 좀 안 내셨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잉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이해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티나게 감정 표현을 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속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계셨던 게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멀어진 이유는 현실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도 안 서고 계속 이게 고민하고 재고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계속 만나는 게 우리 서로에게 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장거리라던가 나이 차이라던가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적인 우리 사이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로 이분의 발목 잡은 게 있고 괜히 관계를 무리해서 나아가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좀 지켜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자기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잠수 탔다던가 여러분들에게 좀 애매하게 행동하고 비겁하게 회피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다 알고 하신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선 넘고 여러분들 연락을 읽씹했다거나 안 읽씹했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지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마음 한쪽이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본인을 힘들게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합리화하고 계시고 이분도 사실은 멀어지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가 결론을 안 내렸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다던가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그냥 대화나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이분도.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있던 상황을 그냥 이분도 방치했고 그래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지금 어떤 마음은 본인을 향한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거다. 본인 때문에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만큼 어떤 충격이 있었을 거다. 자기 행동에.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세요. 이 타워 카드는 예고 없이 갑자기 재난이 찾아오는 카드예요. 상대방 분은 본인께서 하셨던 행동들 내가 자존심 내세운다거나 여러분들에게 회피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이유 설명을 안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뢰가 아마 나한테 와장창 깨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슬프다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감정이 오히려 조금 격해진다거나
패닉 상태일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예 다가갈 생각조차 지금 못하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드리면 진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신다거나 반대로 미친 듯이 자기에게 매달릴 정도로 감정이 완전히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거나 대화를 건다거나 그렇게 했다가 우리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까봐 돌이킬 수 없을까봐 숨죽이고 눈치 보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쨌든 상처받아서 또는 신뢰감을 잃어서 배신당해서 예민해진 상태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좀 쫄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을 때 이렇게 가드 치면서 막는 거. 그런 느낌이 있고 이분도 사실은 삶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지켜내야 될 것들도 있고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긴장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하루하루가 좀 벅찬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좋은 추억이나 이런 것들도 이분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보고 싶기도 한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턱턱 막히고 두렵다고 하세요. 본인께서 하신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본인의 밑바닥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니까 내가 더 못 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괜히 이걸 다 또 아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상처를 받을 건 나일 거다.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하면서 겁먹고 계세요.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연락해보고 싶다거나 말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폭발할까봐 그게 무서우신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티는 중이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편하게 잠을 못 이루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심하신 것 같거든요. 원래 근심 걱정도 이분이 애초에 많으시고 잠을 원래 편하게 못 주무시는 분처럼 보여요. 남들은 근데 이분 그런 줄 모르실 것 같아요. 너가 그런다고? 너가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럴 리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근심 걱정이 원래 많으신 분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후회라던가 자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본인이 멀어질 때 했었던 행동이나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상처 줬던 부분 그런 걸 혼자 생각하면서 좀 끙끙 앓고 계실 수 있어요. 머리로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서 미안하다라고 할 용기는 없어요. 그냥 혼자서 속이 막 이렇게 허무해졌다가 마음이 아팠다가 이러는 느낌이시고 뭔가 보복당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다.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너무 진지하게 다가온다거나 깊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푹 파고든다거나 이랬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느껴졌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있다고 보이세요. 좋아는 하는데 여러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밤마다 이분이 좀 괴롭다라고 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하고서 보복당할까봐 혹은 여러분들이 화를 낼까봐 아니면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거나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만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두려워하고 계시나? 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라리 냉정하게 끊어낸 게 맞다라는 생각도 하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직까지 좋아하나? 싶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염탐도 하고 떠보고 싶다는 마음도 굴뚝 같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신데 이 소드킨이 뜬 걸 보면 이분은 지금 감정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좋아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될 확률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우리가 칼같이 끊어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무진장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비학적으로 9가 2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져서 미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엄마도 힘들었다가 아니야 내가 독하게 마음 먹어야지 했다가 다시 힘들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했다가 경계했다가 막 이거를 반복하고 계실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차갑게 구는 게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께서 이 관계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되셔서 도망치듯이 정리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자기 혼자 밤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죄책감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걸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느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 정도로 괴로워하면 또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매달린다거나 그런 것보다 이분에게 쿨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분 좀 충격이 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보면 마음은 좀 진지하세요. 그래서 겉으로 약간 점잖은 척을 한다거나 그러고 계시는데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 아니었다. 좀 특별한 구석이 있었다고 하세요. 자기의 어떤 삶에서 인생관을 좀 바꿀 만큼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이성을 만날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준 같은 게 좀 변한 게 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석의 어떤 연애 같은 스타일로 가고 싶고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커플들이 하듯이 가고 싶고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꼰대 기질 같은 게 발동된 게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굴뚝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엎드려서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에게 비참해 보인다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무덤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당장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매달려서 가는 건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무게 잡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절부절하고 겁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별 잘못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이분 혼자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나 행동 같은 걸 이분이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섭고 하늘에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업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돌고 돈다던데? 약간 이런 느낌? 이분이 이런 어떤 겁이나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겉에서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해지려고 하고 꼰대 기질을 발동하고 당당해지려고 하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어떤 멘탈을 부여잡는 방법 아닐까 싶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무게 잡고 계시다라고 보이시고 혼자 움직이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걸 짐작하고 알고 있고 본인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어떤 대화 과정이 너무 두렵다고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연락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따지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해명해야 될 상황이 온다거나 그러면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혼자 결정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조언을 구하신다거나 겹친이 있으면 다리를 놔줘 같이 만나자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만약에 이분이 다른 이성이 지금 있다. 다른 이성을 만나는 잘못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조금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중에 다른 이성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제3자의 반대로 두 분의 관계가 틀어졌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케이스라면 이분이 그 다른 이성의 눈치를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다만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화해를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그래야 되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욕먹는다거나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은 조금 대기 타고 있다. 나 그렇게 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거야. 이런 식의 결심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화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고 상대방 분 결심은 어떻게 변하실지 보면 결심이 좀 능구렁이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좀 겁을 먹고 쫄아서 여러분들 눈치 보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나서야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근자감이에요. 근자감이 올라와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좋게 말하면 이분의 능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잔머리 쓰면서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를 좋아해. 내가 아마 이 여러분들 신뢰 깨졌어도 내가 여러분들 건드리면 나한테 다시 넘어올걸? 이런 식의 어떤 자존심이나 오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 그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쪽으로 결심에 옮겨가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지하게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매력 발산을 하시고 플러팅을 하신다거나 능글맞게 연락을 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싹 빼고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자.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하시겠다. 그런 쪽으로 결심이 변하시겠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진지한데 쫄려서 눈치만 계속 보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들 꼬시면 넘어올 수 있다. 이런 근자감으로 들이대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분이 연락이 올 때 이렇게 화려하게 언변술사처럼 정말 속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 구슬리려고 하는 얘기들 그렇게 말발로 내세우고 공수표 날리고 알맹이 없는 얘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핵심이 뭐야? 이런 식으로 받아치셔야 이런 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조금 능글맞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만 이분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셔도 현실이 이 카드예요. 빙판길 카드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눈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신다면 이분이 격진을 이용하든 본인께서 나서서 하든 간을 보고 찔러보고 그럴 순 있어요. 짧게 연락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상황이 안 따라주고 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글도 썼다가 지웠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가까우면 좀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3일 그리고 좀 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주차, 6주차, 12주차 이렇게 흐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락 기운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두 분 사이에는 지금 두 분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고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벽, 신뢰가 깨진 부분 이런 것들이 높아서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겁을 먹고 있는 거, 자책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마음들이 똘똘 뭉쳐 계시는 게 있어서 그냥 사랑하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걸로는 좀 힘들어 보이세요. 눈이 와도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밖에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두 분은 합의점을 찾고 조율해 나가고 연락을 어떻게 할 거고 싸울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식의 두 분 사이에 어떤 규칙을 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시고
지금 이 인물도 발이 푹푹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면 두 분 체하시고 천천히 장애물 하나하나 치우면서 가시면 운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세요. 그 연애운적으로 볼 때도 가을 매미가 굉장히 춥고 배고프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멈출 때 아름답다라는 카드예요. 지금 억지로 발버둥 치시면 여기가 갯벌인데 발이 빠지시거든요. 늪에 빠지세요.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멈추셔서 나랑 만나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와라. 이 정도는 너도 갖추고 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기준을 높여버리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태도, 그런 것들 버리시고 정말 어떤 잣대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가시면 똥차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인연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 없는 얘기하고 플러팅만 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착착착착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묵직한 연애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사시는데 눈이 한참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도로랑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뚫겠다고 내가 맨몸으로 나가면 여러분 동상 걸리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배짱을 살짝 부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 분이 뭐 제설 장비든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이기는 추세다라고 보이시고 상대방 분께서 아쉬워서 우물 파고 오는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특히 여러분들 좀 우아하게 가시고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어요. 우아하게 좀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기준 좀 올리셔야 이 상대방 분뿐만 아니라 6회까지도 좋은 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을 조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관계 모습부터 볼 건데 두 분은 조금 서로 많이 사랑하신 부분도 있는데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좀 비슷하다거나 비슷한 환경에서 애초에 자랐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분 사이에 그냥 이제 호기심으로 끝난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허트 카드이기 때문에 심장이 반응했다거나 애정이 있고 설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와요. 레노먼드 카드 중에 가장 긍정적인 연애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매력을 많이 느꼈고 저희 보다 보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이성의 기운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하고는 처음부터 뭔가 이성적인 매력에 딱 끌린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런 식의 감정이 좀 강렬하셨을 수 있고 썸이든 연애든 간에 두 분 사이에는 어쨌든 연애 기류가 뚜렷하게 있었다라고 카드가 보입니다. 서로 뭐 눈빛을 주고받는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도 애정 같은 게 많이 있었던 느낌이 있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뛸 만큼 감정이 그래도 좀 진중했다라는 건 보이세요.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도 있었고 의지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때 그만큼 좀 두 분 사이의 후유증이나 후폭풍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남을 수밖에 없는 찐 사랑이다. 이런 결을 가진 관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관계가 사실은 차근차근 쌓아갔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두 분이 관계 속도가 느렸다거나 아니면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과정이 좀 있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멀어지신 모습이 있어요. 차근차근 관계를 가져가면서 두 분이 신뢰를 쌓아가시면 괜찮은데 속도라던가 타이밍이라던가 이게 두 분이 안 맞았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카드가 저희 그 계절마다 철새들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무가 차근차근 자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뭔가 자연의 순리대로 천천히 순서대로 이렇게 갔어야 된다라는 게 보이는데 두 분은 마음은 확실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사이로 가기까지는 거쳐가야 될 단계가 조금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음이 급하셨다거나 확실한 결론을 원하셨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서 답답함을 느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이나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 혹시 아니면 가족을 소개해주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서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멈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조금 무너진 느낌,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런 타이밍이 엇갈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끊겼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지금도 마음이 좀 심란하고 무거우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생각하는 이 관계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만 했다고 하세요. 이분 입장에서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되게 엄격하게 이 관계 잣대를 들이대고 계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 분께서 이미 다른 짝이 있다거나 이분이나 여러분들 쪽의 관계에 누가 좀 방해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런 것들을 훈수를 놓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분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철벽을 쳐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세요. 감정을 좀 누르고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분 속마음까지 차가우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분이 소유욕 같은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실 수 있는데 속에서는 여러분을 아직까지 내 사람이다. 혹은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 다른 사람은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질투심 같은 게 들끓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본인 뜻대로 이제 매끄럽게 풀려나가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 때문에 밉다거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변질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안 맞는 관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짜증을 낸다거나 우리 관계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속에서는 감정이 겉에서는 이성이 이렇게 격렬하게 조금 싸우는 형국가 아니실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멀어진 게 움직일 여력이 좀 없었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카드는 굉장히 느린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중하고 책임질 자신이 없고 그래서 멈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온전한 편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멈췄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거 맞고 우리가 추억 쌓을 때 좋았던 거 맞다. 감정 교류할 때도 좋았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우리 사이의 수치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존심이 구겨졌다거나 내가 뭔가 초라한 모습 같은 걸 느끼기 싫었다거나 다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낮아질 정도로 지쳐버린 상태셨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에는 좀 상황이 부끄럽다거나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거나 우리가 뭐 겹친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좀 생각했을 때 내가 체면이 안 선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물러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좀 안 따라주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오긴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세요. 상대방 분이 짐작하시는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들도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게 슬프고 화가 나고 그랬다가 상대방 분이 미웠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걸 누르고 계실 거라고 짐작하세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을 거다라고 하시고 이 카드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나를 조금 잃고 싶지 않다거나 울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짐작하시면서 겉으로는 자존심 부리고 현실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거다. 상대방 분이 오면 그때 받아줄지 말지 생각할 거다. 이런 식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 심지어 누가 우리 관계를 도와준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이분에게 연락할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뜻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마음의 문이 좀 닫혀 있는 게 있을 거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나를 이미 안 좋게 보고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본인께서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 혹은 뭐 비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나서봤자 여러분들이 안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를 현실적으로 그냥 거절하는구나. 혹은 이 관계에 체념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인생에서 사실 이분이 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나라고 보여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고 칼이 10개나 꽂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할 수 있는 기력이 아예 없으세요. 겉모습도 아마 쾌하시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딱 봐도 나 힘들다. 이런 티가 날 정도로 상태가 사실 안 좋으세요. 이분이 이 관계가 끝난 걸 두고서도 완전히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억울함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나도 이 관계에서 피해자야 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고 멀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도 있으세요. 스스로 회복해보려고 하는데 애는 쓰는데 아직까지 고통 속에 계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근황, 내가 힘들다거나 비참하다거나 이런 근황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이중적인 마음 혼자 품고 계시면서 끙끙 앓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뭔가 힘들다거나 그런 와중에도 신기하게도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따뜻한 기분이 들어오신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이상형 같다거나 이분이 처음 봤을 때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느꼈던 호감의 느낌, 여러분들이 귀엽다거나 밝은 모습, 여러 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분의 뇌리에 박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표현했던 거, 그래서 자기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줬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 태양 카드가 좋지만은 않아요. 마냥 좋은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뒤늦게 후회가 좀 섞여 계시거든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좀 그러지 말걸. 이런 식의 어떤 미련이나 미안함 같은 게 같이 떠오르세요. 본인께서 생각 없이 행동을 하셨다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편이 되어서 공감을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내가 망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못 보일 걸 보였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추억으로만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이 깊은 속마음은 사실 좀 비겁하세요. 그리고 쪽팔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기가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서서 뭔가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자책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분께 뭔가 감정을 줬다거나 여러 가지 줬다면 그런 부분에 내가 보답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뭔가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도망쳤다거나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보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대신에 회피를 선택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자기 어떤 치부가 더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로 겁이 나서 일부러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하고 계세요. 속으로는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솔직하고 밝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막상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다가간다라고 하시면 이분 좀 도망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내 어떤 자존심도 챙기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이기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하고 마음이 바닥칠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는 어떤 존재가 얼마나 빛이 나고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닫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께서 잘못했던 거나 비겁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뜻선뜻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그냥 훔쳐보면서 도망갈 궁리만 하시는 그런 어떤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상대방분이 그러면 마음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저자세로 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승리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도 노력했다. 이런 식의 어떤 떳떳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세요.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내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찔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배신감이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조금 떳떳하게 계시고 싶어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차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거절했다.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멀어지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정리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싶고 체면을 좀 살리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맞지만 본인께서 숙이고 들어간다거나 자기 가치를 낮추면서까지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쉬우면 이분도 여러분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조금 당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거 그런 거나 이분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어떤 자존심 대마왕 같은 어떤 모습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지내는 모습, 내가 잘 사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들과 자존심을 거는 어떤 기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치고받고 싸우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락 안 할 거다. 내가 연락하면 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멀어졌다고 해도 혼자 기싸움을 한다거나 밀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SNS를 염탐하면서도 어디 한번 나 없이 잘 사는지 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다거나 여러분들보다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하신다거나 어떤 유치한 경쟁심 같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서도 이분도 속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분도 생각할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너무했던 어떤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세요. 근데 그러시다가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잘못했잖아. 에라 모르겠다. 누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잠수나 타자. 이런 식의 회피하려는 마음까지 있으세요. 한마디로 굉장히 시끄러우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잊었다고 하기에는 마음이 좀 시끄럽긴 하세요. 결국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결심이 화해해야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해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누가 먼저 굽히나 보자. 이런 식의 어떤 똥꼬집 부리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저 자세로 나올 생각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본인도 이기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분 결심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상대방 분 결심 여러분들하고 본인께서 짐작하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이 가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뭔가 불타던 자존심이 있었다면 완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꺼주시고 현실적으로 고집 부리시는 거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거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이분도 여러분들을 잃는 게 내가 정말 아깝구나 잃기 싫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세요. 근데 그때쯤엔 사실 시기가 좀 늦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하셨던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지점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누르시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그래도 결심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숨어버리시는 것도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은 남아있어서 마음속에서 놓지는 못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가만히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면
그때 내가 여러분들하고 관계 가져갈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심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안 져줄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속으로 기싸움을 벌이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미안하고 놓치기는 싫지만,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는 체면이 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물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똑같은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 관계는 급하게 가시면 안 되거든요. 두 분이 이전에 조금 그런 게 있었다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상견례를 다 건너뛰고 결혼 준비하고 상견례하고 이런 어떤 절차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대로 가셔야 되는 느낌이 들고 연락운적으로 말해도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운이 엄청 좋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상대방 분께서 지금 체면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리고 체면이 상할 것 같은 타이밍에 죽어도 안 하고, 자기가 모양 빠지게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지금 직장에서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좀 연락운적으로 떨어지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보시는 게 좋고 지금부터 가까우면 10일, 멀면은 9주에서 10주까지 기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지만 당장은 연락운이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이시고 재회운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두 분은 관계가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운이시기 때문에 재회까지 가려면 감정을 확인하고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은 감정이 서로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두 분이 생활적으로 맞춰보시는 거. 여러분들 서로가 갈등 없이 가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분이 서로가 마음이 편하고 그런 속도를 맞춰가셔야 된다는 게 보이고 관계 지속 가능성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연락 기회가 생기신다면 상대가 움직일 때 조금 덤덤하게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고 연락을 좀 상대가 늦게 한다고 과민 반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현실적인 생활을 좀 맞춰가셔야 그나마 좀 재회운이 열리신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의 연애운은 여러분들이 정착하는 연애 기운이 들어오긴 하세요.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애까지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천천히 확인하고 서서히 굳어지실 수 있는 방식이 여러분들께 맞아요. 이런 운에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을 선택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가는 관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연락이 들쭉날쭉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운이 잘 안 맞아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관계 금방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확실하게 뭐 소개팅 같은 것도 건너 하시는 것보다 결정사나 누가 지인이 확실하게 껴서 내 상사나 이런 사람이 껴서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오히려 전보다는 안정적이고 크게 좋아지시는 방향으로 갈 거다. 다만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운세 꼭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흐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떠셨는지 좀 먼저 볼게요. 두 분은 끌렸을 수는 있는데 서로 끌림이 셌고 그랬을 수 있는데 강한 관계였다는 게 이게 곰에서 보여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소유욕이나 질투나 아니면 뭐 두 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관계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커플로 갈 수 있는데 한 번 삐끗하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분 관계는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 곰은 마냥 따뜻한 카드는 아니에요. 한쪽이 상대방을 되게 끔찍하게 챙긴다거나 보호자처럼 대한다거나 그게 마음이 뭐 서로 간에 좋고 그럴 때는 든든한데 좀만 우리 관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너는 내 거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통제해야 하는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거나 관계를 통제해 나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성향이었을 수 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냥 달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좀 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관계에서 자꾸 이 사람의 감정 확인하려고 하고 불안하고 질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붙을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카드라는 게 현실적인 어떤 연결고리 상에서 단순히 감정만 이렇게 오간 느낌보다는 일상적으로 내가 돈을 꺼준다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생활적으로 뭔가 겹쳐있는 게 있다. 선물을 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고받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곰이라는 게 한 번 붙으면은 놔주지 않으려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관계가 흘러가는 게 이 카드를 봤을 때 직진하고 추진하고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질질 끄는 어떤 느낌보다는 마음이 생기면 에너지 있게 가고, 감정만 확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가까워진 사이일 수 있어요. 근데 단점도 빠른 거라서 중간에 두 분이 잘못 이제 멈추지를 못하면 아까 공카드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욕이나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이런 게 같이 커져서 자존심 싸움 갈 수 있어요. 이기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분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질 수는 없다. 내가 지는 꼴은 도저히 못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화해하고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버티다가 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이런 어떤 카드로 보여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관계는 바보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사이, 뭔가 책임지기 무서웠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바보 카드가 나오면 회피형 기질이 좀 있기는 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흘렀고 두 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고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분 다 알고 계셨다고 보여요. 정말 몰라서 순수하게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여러분들 반응을 봤다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고 욕심도 났다고 하세요. 같이 있으면 설레기도 하고 뭔가 내가 자극받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선 넘기가 좀 그렇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 뭐 주위의 시선이 따라온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 잡아야겠다거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만 잘 유지해보자 이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쿨하고 장난스럽고 그렇게 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섭섭함이나 미련 같은 것들도 아마 계세요. 근데 확실하게 본인께서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용기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그냥 운명 탓이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좀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모르는 척 연기했었던 것들도 있고 난 모르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셨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섭섭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세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가 멀어진 건 감당할 수 없는 좀 부담이 있었다 라고 보이세요. 압박이 있었다거나 여러분들께서 뭔가 감정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이분은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자꾸 그 모르는 척하는 거를 깨트리고 자꾸 이렇게 찔러본다거나 알아내려고 한다거나 캐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혹은 나는 재미있고 싶었는데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했을 수 있고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가 오해를 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도 억울하고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고 하니 본인께서 찌질해 보일까봐 초라해 보일까봐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관계에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본인께서 이 관계에 낄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내가 괜히 이렇게 대화가 엇나가고 거절당해서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컸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견딜 만한 이분이 멘탈이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쳐나간 게 이의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사이에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 알게 되고 서로가 그런 것들이 서로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이분도 좀 당황해서 멀어졌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짐작할 때, 여러분들이 본인 있고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이게 나 혼자 사는 어떤 귀족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뒤늦게서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깨닫고 계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어떤 평온한 안정감이나 편안함이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분이 보시기에 잘 사는 분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못 다가가는 모습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본인께서 굉장히 부족하고 못났을 거다,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창피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상대방 분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매달린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연애의 필요성이 많은 분도 아니고 혼자 있어도 괜찮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마음이나 이런 것도 티를 안 내고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믿기 어려운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을 그은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잘 사는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요즘에 현실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되게 급급하신 모습이 있고 거기에 올인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동전이 떨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곳에서 바쁘기도 하시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신 게 있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가 도움이 된다면 외모나 여러 가지로 어떤 실용적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에 호감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하세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에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상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지금은 일이나 돈이나 자기가 계약을 따내는 거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실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계시고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마냥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쿨한 상태는 아니시고, 속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고 삐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흥 하고 계세요. 그래서 흥, 나도 내게 갈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일에 몰두하는 척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근황은 살짝 딱딱해 보이셨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은 미련투성이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이 확실히 남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달이 나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기가 살짝 쥐꼬리만 하세요. 내가 뭔가 행동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야, 연락해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귀가 살짝 얇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풀조고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설레고 혼자 김치국 마시고 북치국 장구치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많다거나 직급이 높다거나 여러분이 월등히 좀 잘난 부분이 있다라거나 이분이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나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어요. 본인께서 그리고 미숙하게 행동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눈치만 보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속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후회나 자격지심이 꽤 있어요. 이분이 지금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놓친 어떤 물고기가 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안 만나셨다, 연애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때 내가 만나자고 해볼 거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좀 이어갔다, 연애를 하셨다고 하면 마음을 솔직하게 좀 꺼내볼 걸,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간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떠올리고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고 계세요. 특히 이 카드가 나오면 이분의 내면에 어떤 불안이나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꽤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유 없이 이분이 기분이 다운되신다거나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표정이 굳는다거나 사람 눈치 보게 만든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본인의 자격지심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분이 환경에서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실제로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향에서 떨어져서 혼자 외톨이처럼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분이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보이다가도 좀 한편이 좀 어두운 느낌이 들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 눈에는 좀 차가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속이 조금 골마 계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거고 결국에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관계가 그리고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우울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기 일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문제 처리하면서 쿨한 척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열등감이나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후회가 크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조금 괴로워하고 계실 수 있어요. 상대방 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이 관계가 자기 혼자 짊어지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압박감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자기하고 뭔가 차이 나는 부분이나 차이가 없더라도 혼자 느끼는 어떤 자격지심이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 오해받은 게 있다거나 그래서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질 힘도 없기 때문에 표현할 생각도 당장은 없다라고 하세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분에게 이제 우리 사이에 뭔가 드러내면 안 되는 걸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감정 확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게 이분께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면 약간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실망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그냥 얘기하고 피하고 싶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더 오래 가고 싶었는데 스스로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세요. 그게 이분이 지금 하고 싶으신 거고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결심을 하고 계신지 보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계신데요. 상대방 분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었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가도 생각났다가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체념하기도 하세요. 이 심판카드에는 미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시고 하늘이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도 보이세요. 근데 동시에 책임감보다는 약간의 비열함 그런 것도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쿨한 척하고 다닌다거나 끝난 척하고 다니시는데 속으로는 정리가 안 되신 거거든요. 결심이라기보다도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이고 궁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비교되고 질투나고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본인께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통제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계기가 생기고 누가 우연히 만나게 해주고 운이 따르고 이랬으면 좋겠다. 거기에 맡기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상대방분 앞으로의 결심을 보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쪽으로 마음이 굳히실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라고 생각하고 속마음은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내 감정을 좀 죽이려고 많이 노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미 짝이 있다거나 상대방 분께 이미 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껴있다거나 그러면 좋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관계는 철벽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더 차갑게 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격성 같은 것도 살짝 보여요. 관계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정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끊어내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정이 휘둘리는 것보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이 관계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끊겠다. 이런 식의 어떤 냉정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결심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두 분 연락운이나 재회운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연락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연락이라서 쭉 이어지는 느낌보다 한 번 했다가 멈칫하는 느낌으로 오실 가능성은 있어요. 이 완주시종 카드에서 보였듯이 연락이 오면 상대방 분께서 그냥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떠본다거나 시작은 있는데 이게 정착하는 카드도 아니거든요. 이분이 부담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들춰내려고 한다거나 꺼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끊어지기는 쉽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락운이 트이는 시기는 그래서 가까우면 7일에서 10일, 멀면은 7주에서 10주까지 가져가시면 좋고 가장 좋은 요일이 토요일이라고 보입니다. 재회 가능성은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다라는 게 있어요. 당장 시기상조인 게 있고 심판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지운 게 아니라 한 번은 결론을 내리고 싶다라는 흐름이 있기는 하세요. 그런데 결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회가 되더라도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것보다 다시 연락을 천천히 이어나가 보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이 소드킹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회를 하든 말든 애매하게 끄는 걸 싫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까지 가려면 이런 부담감을 조금 이분이 덜어내셔야겠다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재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지켜보셔야겠다라는 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연애운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과거를 여러분들이 청산하고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은 조금 들어오기는 하세요. 지금의 뭔가 단절, 그리고 여러분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시기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이고 전환기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고비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끝나고 잘 버텨나가시면 새로운 쪽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힘, 역량, 아니면 어떤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하시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연애의 운을 좀 살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질긴 인연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 채워지는 운이 들어와 있고 서서하게 운이 트인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 흐지부지 됐던 것들 다 다치고 해피엔딩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연애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위 운세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상대와 원하시는 흐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